스토킹 범죄의 핵심 구성 요건 요소인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 2% 상향 조정에서 출제 가능성 92% 정도로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4월 선고 재심 판례 강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 새로운 4월 선고 판례가 업로드 되어서 4월 선고 재심 판례 강의를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4번 판례에 이어 5번 판례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 판례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판례인데요. 최근 주목을 받는 스토킹 범죄 판례라서 기본 출제 가능성 한 90% 정도 잡고요. 이 판례의 독특한 점은 스토킹 범죄의 핵심 구성 요건 요소인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 2% 상향 조정에서 출제 가능성 92% 정도로 봅니다. 이 판례 사안은 너무 간단해서 굳이 초울타라 캡숑장 도해식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판결 요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판결 요지 양갈 1번 보겠습니다. 1번의 첫 부분 내용은 딱 보아하니 스토킹 범죄의 일반론적 내용이죠. 우리가 가끔씩 봐왔던 그런 내용인데 복사 붙여넣기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확인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죠.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 이것도 스토킹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 요소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하여 정당한 이유 있으시겠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니까 범죄가 되겠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 역시 스토킹 범죄의 또 다른 핵심 구성요건 요소였죠.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불안감, 공포심에 대해서는 우리 협박죄에서 많이 봐왔던 그 내용입니다. 같은 조이유는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 이게 이 판례의 핵심 쟁점 내용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 요소 중에 하나죠. 지속성, 반복성 기억하시고요. 서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봐왔던 그런 스토킹 범죄에 관한 일반론이죠. 이어서 보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개구조,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의 중언부언했습니다.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왜? 개꾸니까. 근데 이 지속, 반복이라는 이 용어를 다른 스토킹 범죄의 판례에서 본 적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때는 지속 반복이라는 요건을 그냥 간보듯이 스쳐만 가는 수준이었죠. 근데 이 판례에서는 간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찢고 벗고 요리를 해버리는 수준이니까 이 지속성, 반복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판례의 미션입니다. 한번 보죠.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 뒤 내용 보기 전에 머릿속에 하나 주입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속성이라는 요건은요, 1개 행위 자체 개념입니다. 즉, 1개 행위가 지속되면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 라는 판례의 취지입니다. 반면에 나중에 볼 반복성이라는 이 개념은요, 1개 행위 개념이 아니라 수개 행위 간의 관계 개념입니다. 즉, 1행위, 2행위가 있는데 1행위 자체 지속성이 있으면 뭐 스토킹 범죄가 당연히 성립하겠죠. 아까 잠깐 언급드린 바에 따르면. 그렇지만은 1행위도 지속성이 없고 2행위 지속성이 없다 하더라도 1행위, 2행위 간에 반복성 요건을 갖추면은 이러한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가 된다라는 취지가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지속적이라는 특정한 행위가 이래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참 애매한 개념이죠. 누구 맘대로, 판사 맘대로 판단하는 정말 불분명한 개념 중에 하나죠.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이게 지속성의 핵심입니다.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반복성이란 특정한 행위가, 자 보십시오, 2회 이상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1개 행위 자체 개념이 아니라 2회 이상 행위의 관계 개념이라고 했죠. 살펴보죠.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 관계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적 근적, 여기서 많이 보던 건데요. 장소적 연관, 많이 보던 내용입니다. 범위의 단일, 아하, 어디서 본지 이제 떠오르죠. 포괄일제의 동종유사 요건에서 이런 표현들 많이 봤었죠.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이제 이 두 개 행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런 뜻이죠.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똑같은 또 표현, 이게 우리 대법관님들의 습관이죠. 계속이나 1년이나 그냥 거의 동의어죠, 동의어. 1년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반복성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속성, 반복성 이 요건을 파악했으니 그 반대 표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 표현은 틀림없이 오답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표현 잡으러 가시죠.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지속하고는 완전히 반대적 표현이죠. 시간의 단속, 짧은이나 단속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지속하고는 영 딴판의 용어죠. 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이제 여기까지는 지속성의 반대 내용이었고요. 자, 요런 문구들 오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문으로 살포시 절여밟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반복성의 반대 내용이 있겠죠. 일회성,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 자체 문제라면은 이제 지속 문제가 될 건데 여러 번, 수개 행위, 관계의 문제가 반복성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 네, 눈에 익혀 두시죠. 오답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복 X, 이것도 반복 X, 반복 X. 이렇게까지 체크했는데 이거 설마 까먹겠습니까? 스토킹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변론이지 당연히. 지속성이 없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폭행 행위가 되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또 그 행위가 협박 행위가 되면 협박 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요. 또 그 행위를 여러 번 걸쳐서 한다면 뭐 상습 폭행죄, 상습 협박죄 가중처벌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구속요건 해당성이 배제되니까요. 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아주 그냥 당연한 내용을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피고인이 어떤 배도한 행위를 했고 과연 처벌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거리 2번 피고인 이놈 보세요. 좀 못된 짓 한 것 같은데 쌍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3km 거리를 약 10분간 키워드죠. 10분간. 자, 눈 딱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분간. 이 숫자는 지속성과 관련된 개념일까요? 반복성과 관련된 개념일까요? 그렇죠. 지속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근데 자, 느낌상 10분 따라다닌 이 행위를 나 같으면 지속성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야, 이 정도 가지고는 지속성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1행위죠.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그 1개 행위 자체로서는 지속성이 없죠. 그래서 1개 행위 자체로는 스토킹 범죄가 안 돼요. 그렇지만 스토킹 범죄가 될 가능성은 있죠. 두 번째 행위하고 관계를 볼 때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면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약 2개월 반 이런 게 키워드죠. 느낌이 어때요? 뭐 수학 공식과 같이 이렇게 계산할 문제는 아니죠. 자, 요 1행위 뒤에 무슨 행위인지 모르겠지만은 2행위를 했는데 자, 1행위 이후 2개월 반 만에 제2행위를 했대. 자, 그러니까 1, 2, 두 행위 간의 관계 문제가 되니까 자, 어떤 개념을 검토합니까? 반복성 개념을 검토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는 반복성다 라고 판단한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봐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죠.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성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에 그러니까 운전자는 따로 있었답니다. 또 그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 유턴까지 하네요. 차량 방향을 돌리게 했겠죠.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행위.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플러스 추가를 할게. 제2행위 자체가 지속성이 있다면 제2행위 자체로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제2행위는 제1행위보다 더 짧았답니다. 한 6분 정도 촬영하는 행위를 했대. 그래서 이것도 지속성은 나가리 되고요. 다만 이제 남은 게 이 두 행위 간의 반복성이 있으면 스토킹 범죄 성립할 수 있었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대법관님들은 야 2개월 반 만에 두 번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복성이 없다 판단을 합니다. 이어서 보면 이런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 이렇게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기소가 되었는데요. 결국 우리 결론은 다 알고 있죠. 결국은 스토킹 범죄로서는 무죄 결론이 나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기억하면서 한번 확인하시죠. 피고인 이 못된 인간인데 대법원에서 좀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죠. 제1, 2행위 이 각 1행위 자체로 지속성이 없고 두 행위 간의 반복성도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보죠.
1, 2행위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인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지켜보는 행위라고 할 수는 있죠. 해당하더라도 핵심 구성요건 요소가 결여됐다 이렇게 본 거죠. 제1행위는 키워드 10분, 그래서 1행위 자체로 지속성 나가리 됐고, 제2행위 몇 분? 6분. 그래서 제2행위 자체로도 지속성 나가리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계속, 이게 지속의 핵심 요소였죠. 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 불안감, 공포심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움으로 누구 맘대로, 판사 맘대로죠. 이 개념이 무지무지 애매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판사 머릿속 개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오야 마음대로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 중에, 그렇죠,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이 행위 자체로는 스토킹 범죄가 안 된다. 다만 이제 남은 문제가 있는데 그 행위 상호 간 문제 있죠. 반복성 요건을 그 뒤에 검토합니다. 시간적 근접성, 핵심 요소였죠. 장소적 연관성, 단일성, 계속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딘가에서 다 봤던 그런 문구들입니다. 대법관님들이 단골 레파토리로 자주 애용하는 그런 문구들이죠. 등을 고려할 때 이 행위가 밀접하다고 봤을까요? 아니죠. 한 관계에서 피고인 행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두 행위 간의 반복성 요건 결여로 역시 두 행위를 한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일회성, 비연속적, 단발성, 아까 이런 문구들 눈으로 살포시 절여밟고 가셨죠. 반복성의 반대 표현들입니다. 이런 행위가 2개월 반,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복, 나가리, 시킨 표현이죠. 2개월 반 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반복성이 없다 이 말이지 뭐.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 중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렇다 보기 어려운데도 1, 2행위가 지속, 반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대법관 니들이 좀 잘못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어려 입장이니까 대법원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대법원이 어차피 오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원심 판단에 좀 마음이 갑니다. 하지만 이는 시다발일 뿐,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 무죄, 이렇게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판례 해설 마무리 단계에서 문득 드는 생각이, 좀 졸렬한 출제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은 이 지속성 단어 위치에다가 반복성을 집어넣고, 요 반복성 단어 위치에다가 지속성을 집어넣어서 틀린 지문으로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졸렬한 출제 교수가 그렇게 졸렬하게 출제해버리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 판례를 난이도 높은 문제로 출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다음 사례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것이고, 아래 보기는 이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기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부분은 우리 방금 이 사건 스토리를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읽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데, 다만 여기서 핵심 키워드들 3개만 체크하고 가시죠. 10분 지속 X, 2개월 반 반복 X, 6분 지속 X, 요 정도 체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기 지문 한번 파악하시죠. 기억 지문,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일반 논정 내용으로 아주 모범적인 당근 레파토리였습니다. 옳은 내용이죠. 이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지속성이란 상당한, 이거 누구 마음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판사 마음대로죠.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지속성의 핵심 요소들이라고 했고요. 계속되어 그 자체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지속성은 일개 행위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라는 의미죠.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은 지속성이 아니라 반복성과 관련된 개념이었습니다. 2회 이상 이루어져야 이에 해당된다 라는 것은 지속성 내용으로서는 틀린 것입니다. 비거 지문 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반복성 내용인 것 같아요. 반복성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그렇죠, 2회 이상은 반복성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위의 단일성, 계속성, 고정 레파토리들이었죠. 등이 인정되는 밀접 역시 고정 레파토리들이었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1년 역시 고정 레파토리였고,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 일회성, 이거는 반복성 반대 용어라고 했죠. 비연속, 이것도 역시 반복성 반대 용어라고 했고요. 단발 역시 반복성
반복성 반대 용어라고 했습니다.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도 이에 해당된다. 틀린 내용이죠. 리얼 미엄 지문은 딱 보아하니 이 사건의 못된 피고인 갑의 구체적 행위 내용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리얼 지문 갑이 행한 두 행위, 즉 3km 거리를 약 10분간 A를 따라다닌 행위와 약 6분간 휴대폰 카메라로 A 모습 등을 촬영한 행위 모두 상당한, 이거 누구 맘대로 판단합니까? 판사 맘대로죠. 근데 우리 판사, 대법관님들은 이 케이스에서 상당한을 부정했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속성이 부정된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으로서는 옳은 내용이었죠. 마지막 미엄 지문 보겠습니다. 약 3km 거리를 약 10분간 A를 따라다닌 행위와 약 6분간 휴대폰 카메라로 A 모습 등을 촬영한 행위 사이를 묻고 있으니까 반복성 내용인 것 같아요. 사이에는 2개월 반, 이것 때문에 반복성 나가리 됐다 했습니다.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데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위의 단일성,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안 고려해도 되는데요. 위 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없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에게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미연번 지문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니언, 디귿, 미엄 이렇게 총 3개 되겠습니다. 결국 정답은 3번이죠.